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리얼 입문과정 제4강 육친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오늘 생긴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네요. 4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육친의 체와 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상생과 상극 관계에 대해서 따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시다시피 PDF 파일은 아래 링크에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명리에서는 체와 용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체와 용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체와 용은 어떤 관점인 것입니다. 관점, 보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 체라는 건 어떤 본질적인 것이고 얘는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강의도 보시다 보면 체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체는 본질적이고 고정적인 것이다. 용은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고 가변적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신다 그죠? 자, 여기 간목이라는 어떤 그 오행이 있습니다. 이 간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목이라는 것은 이 간목만 봤을 때는 본질적이고 고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신금일간이 볼 때 간목은 정제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무토일간이 봤을 때 간목은 평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간목이라는 이 자체는 이 본질은 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는 것 자체는 체라고 보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는 가변적일 수 있겠죠. 신금에게는 재로 쓰이고 토에게는 그 관으로 쓰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쓰임새는 가변적이다. 그래서 체와 용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는 체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 자체는 체인데 자, 이 사람이 가정에서는 엄마입니다. 엄마. 자, 가정에서는 엄마의 용이죠. 자, 그리고 직장에서는 교사라고 해봅시다. 교사의 용으로 쓰인다. 그 다음 이 동네 아파트 동의 대표다. 동대표의 용으로 쓰인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으로 쓰일 수 있겠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하나로 규정되지 않죠. 나라는 사람 자체는 체로 보시고 내가 여기저기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쓰임은 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육친에 대해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육친들도 비겁이 비겁으로서의 어떤 체의 성질, 그리고 이 비겁이 사용되었을 때의 용의 역할, 이것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비견겁재는 나와 오행이 같습니다. 비견은 나와 오행과 음령이 같은 것이고 겁재는 음령이 다른 거였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비겁을 형제로 보기도 하고 친구로 보기도 하고 동료로 보기도 하고 경쟁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체죠. 비겁을 이렇게 본다. 이 자체는 체지만 이 비겁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변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를 봤을 때 일종의 내용적인 측면을 적으시면 됩니다. 생존 본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죄를 두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나도 죄를 극하지만 비겁들도 죄를 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협력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비겁의 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상은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아랫사람. 왜냐면 내가 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여자의 입장에서 요거는 잘 봐두세요. 앞으로 우리가 통변할 때 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식, 자녀
우리 자녀를 이제 식상으로 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장모로 보는데 그거는 그냥 적어두세요. 자,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이것을 용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일이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표현력 이런 것들을 용으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재성을 봤을 때는 자, 내가 재성을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죠.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여자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여자가 많다 이것은 어떤 내가 극하는 존재다라고 봤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아내 혹은 애인 이렇게 여자로 본다는 것이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인성이 엄마죠. 자, 그래서 제가 인성을 극한단 말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또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재성이라는 것은 식상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재성이 잘 발달해야 뭔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대체로 받아보는 그 결과가 돈인 경우가 많아서 돈이라는 것이지 아니면 식상으로 열심히 뭐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다. 그럼 제가 발달했다. 식상생제 된다. 이러면 이제 제자가 또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결과물들 아니면 현실 감각이라는 어떤 내가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재성의 용으로 봅니다. 자, 관성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남편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관성을 자식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은 우리가 직장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얽매이는 어떤 규칙,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과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타인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 그런 행위들을 관성의 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인성은 우리가 주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인성은 내가 기뻐할 일 이렇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학위 문서, 학문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격증도 되겠다, 그죠? 자격증 그리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인성의 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체와 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야기가 또 나올 테니 체용은 상대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체는 본질적인 것이고 용은 쓰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육친의 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간, 나와 그리고 비견과 겁재는 뭘 생합니까? 식상을 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생식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견, 겁재가 같이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같이 해 나갈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비견이나 겁재가 와서 이 나의 식상을 같이 생해주면 얼마나 좀 같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견이 나의 식상을 같이 생해주면 진짜 뭐 천간에 비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 대신 내 애를 키워줄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얼마나 덜어지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이것을 아생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식상이 발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겁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겁이 강하면 강하다 그런 사주다 그러면 관으로 이것을 막 쳐내는 것보다는 쳐내도 되지만 이게 식상으로 잘 흘러가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식상은 재를 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식상생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신이 정재를 생할 수도 있고 식신이 편재를 생할 수도 있고 상관이 정재를 생할 수도 있고 상관이 편재를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도 나중에 레벨업 되면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어쨌거나 말았거나 식상이 생재를 했으면 결과물이 생겨나겠네요. 이 결과물이라는 건
주로 우리가 돈으로 해석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결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뭔가 나에게 뿌듯한 어떤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게 식생제가 잘 되는 그런 사주겠죠. 자, 그 다음 재생관을 한번 봅시다. 관은 국가기관, 나를 얽매는 것, 직장일 수도 있겠죠. 그 직장이나 국가기관이나 나의 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겠죠. 그것을 생해준다. 그럼 재생관이 잘 되는 여자가 있다 봅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주 이렇게 밥도 잘 챙겨주고 관을 잘 살려줍니다. 자, 그 다음 재생관이 잘 된 남자 명도 보시면 이제 부인이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내조를 잘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직장이나 이런 어떤 기관으로 보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의 도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과거 사회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재생관으로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관을 우리는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하는데 관이 인성을 생하게 되면, 자, 인성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죠. 내가 관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관이 있어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더니 내가 기뻐졌단 말이죠. 그러면 일을 해서 기뻐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높은 자리에 간다. 아니면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관이 많은 사람들이 인성이 없는데 직장에서 막 일하다가 인성운이 오게 되면 이제 승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정의는 국가에서 공인한 문서나 자격증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관이 인성을 생하게 되면 이제 좀 출세의 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인성이 나를 생합니다. 자,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요 생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생관계는 자, 자기 일간이 뭔지 보고 한번 보면 됩니다. 내 일간이 금이다. 그러면 내 식상은 수겠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겠다. 그죠? 내가 일간이 금이면 나한테 인성은 토네, 관은 화네, 쟤는 목이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일간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시고 내 일간이 뭔지 적어보시고 나의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오행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인성은 나를 생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학문이나 학이나 자격,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인생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인성은 엄마였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생하듯이 자 이런 것들이 빵빵하게 잘 이렇게 흘러가면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친의 상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육친의 상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간은 재성을 극합니다. 일간뿐만 아니라 비견과 겁재도 재성을 극하죠. 자 그래서 아극재 되어 있는데 자 내가 힘을 써서 극을 하면서 극하는 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내가 극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써서 돈을 번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돈을 번다. 자 그런데 이 재는 식상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나에게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식상이 없고 일간이 있는데 재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는 차라리 식상이 있어주면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그 식상이 재를 생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서 흘러가게 되면 그 식상생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좀 이 일간의 버거움이 덜해질 수 있겠죠. 물론 식상도 생해야 되고 재성도 극해야 되니까 일간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 그죠?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일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킨다. 일간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다.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래서 식상으로 통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성은 뭘 극하는가 볼까요? 재극인 합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해요. 자, 인성은 나의 어떤 명예라든지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뭔가였다. 그죠? 인성을 극하는 게 재극인인데, 자,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재라는 어떤 돈 욕심, 단순하게 얘기해서 돈 욕심이라고 해볼게요. 돈 욕심이 생겨서 내가 이 김영란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뒷돈을 좀 받았어요. 내가 대학의 학장인데 뒷돈을 좀 받았어요. 뒷돈을 받았는데 이게 딱 들통났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를 재극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실추당하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재극인이 인성이 왕하면서 재가 또 있어서 재극인이 되면 뭐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것들에 눈이 밝을 수가 있겠죠. 인성이 왕하면서 재가 인성을 극할 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극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인극식 하죠. 이제 인성에서 가봅시다. 인성은 식상을 극하네요. 인극식.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인성은 우리 윗사람한테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식상은 나에게서 막 나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 자, 그런데 전통적인 것이 식상을 극한다. 자, 그러면 통제하고 조절했다는 의미이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상관은 막 나가는 거였죠. 나의 표현이 막 나가는 거죠. 거침없이. 왜냐면 음량이 달랐으니까. 자, 막 나가는 표현을 인성이, 특히 정인이 잘 조절해주면 상관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인정받은 정인이라는 어떤 국가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문서나 아니면 자격에 의해서 이 상관이 도리어 이 상관조차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찼다, 찰패자를 씁니다. 그래서 상관이 도장을 차게 되면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말도 잘하면서 어떤 권위를 세우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교육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극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식극관을 한번 볼까요? 식신이 관을 극하는 경우, 상관이 관을 격하는 경우, 자, 식신이 편관을 극하는 경우,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경우. 자, 그래서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것을 우리 식극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걸 식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식신이 편관을 극하면 식신 제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억나죠? 편관은 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살을 식신이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관이 정관을 보면 상관견관하게 됩니다. 정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기에 대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견관을 아주 안 좋게 보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관이 편관을 보게 되면 우리 살을 합한다 해서 뭔가 이렇게 뒤에서 살살 잘 조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합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레벨업이 되면 이런 식정관, 상관견관, 식신제살, 상관합살에 대해서 또 각각 하나씩 공부해 갑시다. 자, 그 다음 관극아를 볼게요. 관은 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나 질서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극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동 제약을 받게 돼요. 힘들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마냥 힘든 것인가? 자, 여러분, 내가 회사라는 어떤 관에 속해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회사 가기 싫고 금요일 퇴근 시간만 되면 신이 나서 죽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밤 되면 우리 개콘의 그 예전에 엔딩곡 하면 얼마나 좀 눈물이 났습니까? 내가 너무 옛날 얘기 하나요? 자, 어쨌든 일요일 밤이 되면 슬퍼집니다. 왜? 월요일 날 회사 가기 싫기 때문에. 자, 이런 직장은 나를 이렇게 행동에 제약을 주지만, 그치만 내가 생계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죠. 생계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급여를 줘서 나를 살아가게끔 하기도 하죠. 나를 지켜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 그 관계 속에서
이 글자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식상이 왕합니다. 식상이 왕해서 이제 왕하고 또 인성도 왕해서 이것을 이렇게 극하고 조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에 만약에 관이 없다 칩시다. 자, 관이 없으면 식상이 극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식상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생재하긴 하겠지만, 자, 극할 대상이 없으면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극할 대상이 없다가 운에서 극할 대상이 오면 그 글자가 살아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일간인데 식상이 수죠. 자, 수인데, 자, 만약에 운에서 화가 들어오면 수극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가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극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잘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친의 상생과 육친의 상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십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계획인데요. 자, 이런 십신들은 하나하나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항상 머릿속에 이런 육친의 상생과 상극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